기다림은 시간을 더디가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시간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채워준단다. 그러니 기다릴 것을 많이 만들거라. 기다리는 소식들을 만들고, 기다리는 물건들을 만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들거라. 그래서 기다리는 미래를 만들거라. 그렇게 짧은 삶을 길게 살거라. 책마을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입니다. 저자는 윤태진, 펴낸 곳은 다연출판사입니다. 아빠라면 누구나 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담을 들려줌으로써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모든 아빠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라 치면 삶은 언제나 버겁고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니즈를 이 책이 충족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직관적 통찰로 깨달은 세상사 인생 법칙과 더불어 아빠의 애틋한 부정을 고스란히 녹여내며 세상의 아빠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큰 틀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법, 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이성을 꿰뚫고 마음으로 세상에 대처하는 법, 이성을 회피하여 세상에 대처하는 법 등 216개의 조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다소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느 자기계발서보다 더 현실적이고 직관적이고 절박한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실전 인생 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한 번쯤은 참고하기에 좋은 내용들이기에 성장기 아이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읽기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위로와 지혜가 담긴 인생 조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오늘도 좋은 휴식과 평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거의 재능과 인내에 달려 있다. 음식, 물, 돈 등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단다. 그것을 위한 일자리 또한 한정되어 있어. 인간은 이 한정된 자원 중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덜 갖게 되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이런 것이라면 모든 일의 성패는 거의 재능과 인내에 달렸어. 재능이 있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이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갖게 마련이란다. 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더없이 좋을 거야. 하지만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도 갈고 닦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한때 재능이 있었지만 갈고 닦지 않아 이제는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에 한숨 지으며 오히려 재능이 없는 이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지.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좀 더 섬세하고 아름답게 가꾸거라. 재능만 믿고 자만하기만 한다면 이는 없는 이만 못하단다. 혹 재능이 없을지라도 그 어떤 일이 마음에 든다면 계속 연습하거라.
지속적인 연습은 재능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결과를 이끌어내니까. 인내 또한 중요하단다. 형평성이 결여된 세상에서 그나마 정의로운 구석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참을성 없고 조바심 많은 사람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빼앗아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일 거야. 그러니 인내하거라. 가장 힘들 때 한 걸음 더 가는 게 인내란다. 두 걸음도 필요 없어. 단지 한 걸음만 더 내딛거라. 재능과 인내, 이 두 가지를 앞세운다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아빠는 말한다. 재능과 인내를 갖춰라. 세상의 모든 것에서 배워라. 배움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거나 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야. 배우고자 한다면 흘러가는 물만 바라보아도, 떠가는 구름만 바라보아도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지. 말 그대로 배우고자 한다면,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미 배움의 절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단다. 아름다운 선율에서, 맑은 그림에서 배우거라. 웃음이 절로 나는 만화에서, 흥분되는 게임에서도 배우거라. 너의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것들을 통한 배움은 책을 통한 배움보다 더욱 강렬하며 스승의 말이나 책의 글귀보다 더욱더 너희 깊은 곳에 자리 잡을 거야. 항상 깨어 있거라. 맑은 눈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라.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에서 배우거라. 아빠는 말한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배워라. 겸허한 자세로 학문을 대해라. 한 인간을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체는 혈기왕성한 어린 인간들을 한 곳에 가둔다. 그리고 동족인 젊은 피를 가진 그들에게 그 정반대의 성질을 지닌 지식과 지혜를 가르친다. 이것이 학교의 본질이란다. 젊은 피이기에 학교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클 거야. 하지만 또 젊은 피이기에 세상에 바로 나오면 엉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렇기에 공동체는 젊은 기운을 억누르면서까지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려 하는 거야. 아들아, 너는 학문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거라.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는데 최소한의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이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배움에 힘쓰거라. 학습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배우거라. 큰 지혜를 배우려면 먼저 인내하는 법을 알아야 해. 학교는 큰 산과 같지. 너는 그 산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수련생이란다. 아빠는 말한다. 겸허한 자세로 학문을 대해라. 오르기는 힘들지만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돈이든 직이든 명예이든 모든 영역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단다. 오랜 시간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지. 만일 내가 한눈을 판다면 그동안 힘들게 밀어올린 돌은 아래로 굴러 떨어질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너의 모든 노력이 박살나는 거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쉴 때도 밀어올리던 돌을 등으로 버티면서 땀을 닦는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제 굴러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짜증이 난다면 주변의 평지를 다져도 좋아. 너가 돌에서 떨어져 편히 앉아서 마음 편히 쉬고 싶다면 주변에 평평한 평지를 만드는 거지. 평지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너는 돌을 밀고 있어야 하니
이 또한 쉽진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돌을 굴리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럼에도 평지 위에 돌을 올려놓고 평정심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야. 아빠는 말한다. 언제나 겸허와 인내의 마음으로 살아라. 세상을 주의 있게 살펴라. 세상을 살피고 세상 사람들을 살피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을 살피거라. 이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거라. 모든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흥하다가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보거라. 꽃이 피어서 만발하다가 지는 것을 지켜보거라. 바람을 타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거라.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바람의 결을 느끼거라. 만나고 친해지고 헤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거라. 나이를 먹고 늙어 죽어가는 마지막 때를 살펴보거라. 아빠는 말한다. 주의 깊게 세상을 살펴라.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뱀의 살결로 느껴라. 삶의 가치관은 스스로 세워라. 삶의 가치관은 내가 깨닫는 것이지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어떤 좋고 멋진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세워선 안 돼. 철저히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거라. 갖가지 인생 이야기를 만나다 보면 배울 만한 뭔가를 발견할 거야. 그걸 포착하고 깨달으면서 삶의 핵심 가치가 세워지는 거지. 그러니 그 어떤 좋은 말도, 그 어떤 멋진 말도 스스로 깨우치기 전에는 내 가치로 세우지 말거라. 아빠는 말한다. 내 인생의 가치관은 너 스스로 세워라. 모든 배움은 경험에서 나온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배움은 경험에서 나온단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동물의 기본 속성이며 동물들 중 하나인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속성이야. 돌다리를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져 물에 빠져본 사람은 다음에는 돌다리를 건너기 전에 다리를 두드려 보게 되지. 행복이라는 것도 경험에서 나온단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났을 때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새벽에서 새벽까지 쉬지 않고 일해본 사람은 잠깐의 휴식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지. 무거운 군장을 메고 절뚝절뚝 100km 행군을 해본 사람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임을 알지. 경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란다. 그러니 많은 것을 경험하거라.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다양한 일을 해보거라. 온종일 벽돌을 나르다가 집에 가서 온몸에 파스를 붙인 채 잠을 자보거라. 땀 범벅이 된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뜨거운 기름통 앞에서 감자를 튀겨보거라. 취객들의 행패도 겪어보고 변기에 떨어진 담배꽁초도 주워보거라. 살인 추위 속에서 손살에 치는 사람들에게 사정하며 설문조사를 해보거라. 그리고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저 멀리 날아가 흩어지는 설문지들을 바라보거라.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아빠는 말한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한 가지에 집중해라. 얕고 넓은 지식은 이미 세상에 널렸단다. 아니, 깊은 지식 또한 이미 세상에 널렸지. 아주 어려운 단어와 개념도
단지 몇 초 만에 그 뜻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 깊고 좁은 지식에 힘쓰거라. 인터넷으로 알기 힘든 그런 깊은 지식에 맛을 들이고 그것을 깊이 파거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지식이 깊이 있는 소유자가 되거라. 아빠는 말한다. 한 가지에 깊숙이 집중해라. 적을 만들지 마라. 가만히만 있어도 적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적이 생긴 원인에는 적이 된 그 사람의 문제와 함께 그와 관련된 일들에 가만히 있지 못했던 너의 어리석음이 함께 한단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여러 복잡한 처세술을 결합한 최고의 처세술이다. 쉽지 않겠지만 언제나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거라. 언제나 상대방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며 내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거라. 이미 적이 되었다면 제거해야겠지만 그에 앞서 그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겠지. 적에 대한 불안감 없이 취하는 편안한 숙면은 적을 만들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아빠는 말한다. 적을 만들지 마라. 즉흥적으로 일 처리하지 마라. 즉흥적인 일 처리는 언제나 후회와 아쉬움을 낳는다.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후회를 남기고 잘 되었어도 더 잘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밀려오지. 그러니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이 불러일으킬 다음과 그 다음을 생각하거라. 대화하면서 답할 때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메일에 답할 때도 다음과 그 다음을 생각하거라.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경우 대답을 유보하거라. 적어도 이틀이나 사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한 후 대답하거라. 여유가 있다면 메일의 답장도 이틀이나 사흘 정도의 유예를 두고 답장하거라. 아빠는 말한다. 즉흥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마라. 준비가 안 된 채로 큰 물에 나가서는 안 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큰 물에 나갔다가는 딱 익사하기 쉽다. 배의 밑판에 구멍이 있지는 않나 살피고 녹아 부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돛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에 물에 나가야 하지. 항상 너 자신을 냉정히 평가하거라. 내가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엄격히 판단해 보거라. 객기로 나갔다가 익사하면 그동안에 가진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면 큰 물에는 나중에 나가도 좋다. 아쉬울 것 없어. 기회는 계속 찾아올 테니까. 내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나가는 거야. 그 전까지는 큰 물에서 버틸 만한 배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그때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 나가는 거야. 아빠는 말한다. 준비가 안 된 채로 큰 물에 나가지 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라. 윗사람이든 친구이든 아랫사람이든 똑같이 존중하거라. 언제나 한결같은 너의 됨됨이를 주위 사람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너에게 존중을 받은 주위 사람들은 너에 대해 칭찬할 것이며 주위에서 들려오는 찬사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감미롭고 신나는 일이지. 주변 사람들이 칭찬이 모티브가 되어 너는 서서히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인물로 거듭날 거야. 아빠는 말한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라.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라. 또한 그 차이를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거라.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차별이 되고, 차별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잉태한단다. 아빠는 말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라. 기다림은 시간을 더디가게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인생은 짧다. 눈을 잠시 감았다 뜨면 어른이 되어 있고, 잠시 또 눈을 감았다 뜨면 노인이 되어버리는 게 삶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런 인생일지라도 시간을 더디가게 하는 마법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다림이란다. 소풍 전날 조바심에 눈뜨고 지새우는 긴 밤은 세상 어떤 시간보다도 길게 느껴지잖니. 꼭 가지고 싶었던 것을 우연히 인터넷 장터에서 발견하여 기쁜 마음에 주문한 뒤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설레는 시간이더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길지. 1시간 후에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면 너는 하루와도 같은 1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기다림은 시간을 더디가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시간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채워준단다. 그러니 기다릴 것을 많이 만들거라. 기다리는 소식들을 만들고, 기다리는 물건들을 만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들거라. 그래서 기다리는 미래를 만들거라. 그렇게 짧은 삶을 길게 살거라. 아빠는 말한다. 기다림은 시간을 더디가게 한다. 인생에서 시간의 가치는 똑같지 않다.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시간 가치가 똑같은 것은 아니란다. 시간의 가치는 늙어갈수록 줄어들지. 태어나서 걷고 말하며 세상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어린 시기가 가장 중요해. 그 다음으로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학생 시절이 중요하고, 그런데 어린 시기는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이 부모의 보호하에 있지. 따라서 너희 인생에서 시간의 가치에 대해 말하자면 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학생 시기가 더욱 중요할 거야. 이후 청년, 장년, 노년이 되어가면서 시간의 가치는 점점 낮아진단다. 이때의 삶은 어린 시기와 학생 시기 삶에 의해 좌우된단다. 20년도 안 되는 학생 시절의 시간 가치는 80년은 좋게 될 여생의 시간 가치 몇 배가 되고도 남아. 헛되이 보낸 학생 시절은 남은 시간들을 수고롭고 고단하게 만들지. 그러니 학생 시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거라. 배우기를 즐겁게 생각하고 인내를 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긍지를 가지거라. 세상을 처음 본 아이의 어지러운 마음이 질서있게 자리 잡아가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거라. 아빠는 말한다. 인생에서 시간의 가치는 똑같지 않다. 배려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생겨난단다. 대개 무시와 경멸이 다툼의 시작이지. 그렇게 상대에 대한 배려는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한단다.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그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지 않았는지 돌아보거라. 내가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면 이에 대한 사과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단다. 내가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배려하며 문제에 다가선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말한다. 항상 배려해라. 사소한 기쁨들을 만들어라. 점심 식사 후에 먹는 요구르트처럼, 금요일 오후에 주문하는 택배처럼 사소한 기쁨을 만들거라. 식사 후에 우연히 받아든 요구르트는 너의 오후를 신나게 해줄 거야. 금요일 오후에 주문한 스마트폰 액세서리는 너의 주말을 신나게 해줄 거야. 사소한 기쁨은 삶의 윤활유와 같아. 삶은 지루함과 고난의 연속이거든. 그런 삶 속에서 사소한 기쁨들은 세상의 모든 것처럼 너에게 다가올 거야. 사소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은 많이 만들수록 좋단다. 사소한 기쁨과 사소한 기쁨 사이에 또 다른 사소한 기쁨을 끼워 넣거라. 너의 인생이 사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어떠한 슬픔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거라. 잊지 말거라.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너의 눈에 떠오를 인생의 즐거웠던 기억들은 이러한 사소한 기쁨들이란다. 아빠는 말한다. 사소한 기쁨들을 만들어라. 너의 인생이 그것들로 가득 찰 때까지 사소한 기쁨들을 만들어라. 언제나 책 한 권을 가슴에 품어라. 책을 써본 사람은 안다. 지필은 뼈를 깎는 아픔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런 만큼 책 안에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농축되어 있단다. 언제나 책 한 권은 가슴에 품고 다니거라.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어라. 지식을 쌓고 지혜로워지거라.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 만화책도 좋고 잡지도 좋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다니거라. 책을 소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어지고 싶지 않은 네 마음을 뜻하지. 책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너는 너 자신에게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싶음을 말하는 거지. 너 자신도 이런 내 모습을 존경하고 만족해야 할 거야. 아빠는 말한다. 언제나 책 한 권을 품에 지녀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존경해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타인에게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이지. 남을 위한 희생은 자비이며 고귀함 그 자체이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 한들 이 고귀한 정신과 마음이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할 최고의 정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들은 영원히 추앙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단다. 그렇기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도 좋다. 다만 그들을 존경하거라. 아빠는 말한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존경해라. 말을 내뱉기 전에 3번의 기회를 확인해라. 말을 내뱉기 전까지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 머리에서 1번, 가슴에서 1번, 입에서 1번.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거라. 언제나 말을 하기 전 3번의 기회를 생각하거라. 살다 보면 해도 되는 말보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될 거야. 3번의 기회를 생각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말할 생각이라면 침묵하는 게 나을 거야. 아빠는 말한다. 말을 내뱉기 전에 3번의 기회를 확인해라. 자기 최면을 걸려고 애쓰지 마라. 아빠도 알고 있어. 끌어당김이 법칙이라든지 시크릿에 나오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들 말이야.
꿈을 이룬 많은 사람이 자신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꿈꾸었더니 그게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하곤 해.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야. 밖으로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사람들과 속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로 나뉠 뿐이지. 모든 사람은 마음속 깊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갈망하거든. 그렇기에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예전에 너무도 간절히 바랐다고 회상하지.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의아해하지. 나는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하고 말이야. 그렇다면 끌어당김 법칙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너의 바람이 약한 것 같아. 정말 간절히, 아주 간절히 마치 내가 꿈꾸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들은 자기 최면의 일종이란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자아의 눈을 가리는 거야. 자신의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미래 또한 낙관적일 수 없다는 믿음이 강한데, 마음속 깊은 자아에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지.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시험에 합격할 거야. 하면서 말이지. 자기 최면을 더욱 강하게 걸기 위해 부자가 되고 사장이 되고 합격생이 된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그러고는 말하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아들아, 너의 깊은 속마음, 자아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란다. 내가 인식하는 너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 너도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판단한다. 인정받으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내가 너 마음속 깊은 자에게 너는 빠져 있어라고 말한 격이다. 남에게 인정받는, 자신에게 인정받는 미래를 얻고 싶은 마음에 자아가 느끼는 현실은 온통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언젠가 평소 움츠러 있던 자아가 밖으로 나와버리게 된다면 내가 인식하는 너와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되지. 그러면 망한 거야. 아들아, 자기 최면 걸지 말거라. 맑은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거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하거라.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 한마디, 너 그림 좀 그리는구나. 내 글 괜찮던데? 자네 참 보기 드물게 성실한 친구야. 하는 칭찬 한마디가 너 자신을 속이며 머리를 싸맨 채 스스로 주입했던 수백 마디 말보다도 더 낫단다. 자아도 받아들이거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을 보면 내가 정말 이 일에 자질이 있나 봐 하거든. 이럴 경우 내가 인식하는 너와 너희 마음속 깊은 자아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꿈으로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꿈을 이룬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거라. 간절히 꿈을 꾸었다는 내용 뒤에는 그 사람에게 그 꿈을 향해 내달릴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단다. 그 칭찬이 그에게 모티브로 작용해서 꿈 실현의 가능성을 믿고 미친 듯이 달려가게 한 거지. 그렇게 보면 꿈을 이루는 비결은 꿈을 향한 간절한 기도보다는 우연히 듣게 된 칭찬일지도 모르겠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말이 정말 정답일지도 모르겠구나. 아빠는 말한다. 자기 최면을 걸려고 애쓰지 마라.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라. 누군가가 너에게 칭찬을 해줄 그날까지.